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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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엄마 제발! 미국에서 방금 귀국한 막내딸 은혜의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위암 환자예요! 지금 아직 항암 중인데 엄마 혼자서 이렇게 김장을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은혜가 김치 대야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좀 전에 김치를 가지러 온 첫째와 둘째 아들 며느리가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너희 엄마 좀 쉬면 괜찮을 거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딸 은혜의 행동을 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 상태 똑바로 안 보여요? 첫째 오빠,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119 신고해요. 빨리! 막내딸 은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첫째 아들이 손을 떨며 119를 눌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적어주시면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건 그 11월 초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하고 있었어요. 위에서 뭔가 올라오는데 나오는 건 물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서요. 손으로 입을 닦는데 손끝 감각이 없었어요. 항암제 부작용이에요. 석 달째 먹고 있는 약인데 의사 선생님은 먹는 약이라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환풍기를 켜고 물을 계속 내렸어요. 남편한테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70인데 80처럼 보였어요. 배수구에 또 머리카락이 떨어졌습니다. 남편 강호상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73인데도 건강해서 매일 새벽 등산을 다니는 사람이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식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3가지를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항암제 먹으면 손끝이 저려서 자꾸 이래요. 6시 반 남편이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오, 오늘도 잘 차렸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당신은 안 먹어?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지. 운동을 해야 해, 운동을. 운동을 하고 싶어도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찼어요. 남편이 밥을 다 먹고 달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벌써 11월 초네. 이제 김장철이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올해도 김장김치로 보쌈 싸먹어야지. 당신 김치가 최고야. 백포기를 혼자 절이고 양념 버무리는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절인 배추로 하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절인 배추? 그건 맛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당신이 직접 절여야지. 그럼 60포기만 하면 안 될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인상을 썼어요. 60포기? 큰아들네, 작은아들네 줘야 하는데 그게 되겠어? 100포기는 해야지.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이, 알았어. 60포기로 하자고. 대신 제대로 해야 해. 억지로 받아들이는 투였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등산화 끈을 묶으며 말했어요. 아들들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해봐. 나는 등산 갔다 올게. 현관문이 닫혔어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올라왔고 속이 또 뒤집혔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토했습니다. 물만 나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60포기. 할 수 있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60포기가 100포기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점심때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올해 김장 때 내려올 수 있니?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엄마,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환했어요. 재철이도 같이 올 수 있겠니? 작은 아들한테도 전화했더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아들 둘이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배추 가게에 전화를 걸었어요. 60포기만 주세요. 네, 사흘 후에 배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틀 후 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올해도 김장하시죠? 응, 60포기만 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거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작년에 드셨던 거 아직도 칭찬하세요. 뭔가 부탁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올해는 저희 친정에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큰애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 제발요, 어머니. 시어머니 김치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돈은 넉넉히 드릴게요. 10만 원, 아니 20만 원 드릴게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며느리, 걱정 마. 100포기 할게. 돈은 안 받아도 돼. 아버님, 정말요? 감사해요. 며느리의 기쁜 목소리가 스피커로 새어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자랑하고 싶다는데 해줘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60포기도 힘든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내가 도와준다니까. 걱정 마. 배추 옮기는 것, 뒤집는 것, 무거운 일은 내가 다 할게. 정말요? 당연하지. 100포기 우리 둘이서 하면 되잖아. 나도 이제 김장 배워야지 뭐. 남편이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남편이 도와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저녁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프로젝트가 잡혀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아빠가 도와드린다며 괜찮으시죠? 그래. 힘없이 대답했어요. 작은 아들도 1시간 후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도 출장이 갑자기 잡혔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여보, 아들들이 못 온대요.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게. 김장 정도야 뭐 어렵겠어? 배추 옮기고 뒤집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배추 가게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100포기로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항암약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알약 2개를 물과 함께 삼켰는데 10분도 안 돼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했어요. 약도 같이 나온 것 같았지만 다시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만 먹어야 하니까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새까맣게 그늘이 져 있었어요. 이틀 후 오전 8시 배달 예정.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100포기.
남편이 도와준다고 했으니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배추 100포기가 도착한 날 아침, 남편이 의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김장 내가 한다. 새벽 6시부터 마당으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트럭에서 배추를 내리는 남편을 봤어요. 한 포기를 들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꽤 무겁네. 남편이 배추 20포기를 옮기고 나니 숨이 찼어요. 잠깐만 쉬었다 하자. 생각보다 힘드네.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 혼자 나머지를 옮겼어요. 손끝이 저려서 배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뜨릴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배달 청년이 제 모습이 안쓰러워 다 옮겨주고 갔습니다. 할머니 몸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혼자서 어쩌시려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참 고마운 청년이었어요. 9시쯤 남편이 다시 나왔어요. 미안. 이제 내가 할게. 큰 대야에 물을 받고 소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해?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이 정도 짠맛이면 돼요. 남편이 소금을 한 움큼 넣더니 물을 맛봤어요. 이 정도? 너무 짰습니다. 많아요. 물을 좀 더 넣어야 해요. 에이, 그럼 당신이 해.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딱 맞게 해?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결국 제가 직접 소금 양을 조절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금통을 두 손으로 잡아야 했어요.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배추를 뒤집는데 자꾸 떨어뜨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잡히질 않네. 10번도 넘게 떨어뜨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어렵네. 당신이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였는데. 배추를 놓고 일어섰어요. 여보, 좀 쉬었다가 올게. 허리가 아파. 거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후 2시 양념을 만들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나와서 고춧가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가루가 날리자 재채기를 연달아 했어요. 이거 섞는 것도 힘드네. 허리가 아프다. 남편이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에치, 이거 못하겠어. 코가 맵네. 고춧가루 통을 놓고 코를 풀었습니다. 당신이 해. 나는 이거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고춧가루를 섞는데 냄새에 속이 뒤집혔어요. 참았습니다. 토하면 안 돼. 손톱 주변이 갈라져서 양념이 스며들 때마다 따가웠습니다. 피가 조금씩 배어 나왔어요. 저녁 6시 남편이 나왔습니다. 오늘 얼마나 했어? 반쯤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손발이 안 맞네. 당신이 워낙 오래 해서 손에 익었으니까 당신이 하는 게 빠르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V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했어요. 점심도 안 먹어서 노란 물만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푹 꺼지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줘도 결국 내가 다 해야 하네.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절여야 할 배추가 쌓여 있었고 만들어야 할 양념도 산더미였어요. 100포기.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다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네도 줘야 하고 며느리 친정에도 보내야 하니까요. 김장 이틀째 아침 배추를 뒤집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새 절여진 배추에서 물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7시쯤 나왔어요. 오늘은 내가 제대로 도와줄게. 배추를 뒤집기 시작했는데 10포기쯤 하더니 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배추를 거꾸로 뒤집었어요. 여보, 반대로 해야 해요. 아, 그래. 제대로 뒤집으려다가 소금물을 엎질렀습니다. 미안해. 실수했네. 대야에 담긴 소금물이 마당에 쏟아졌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소금물을 더 만들고 배추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금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내가 하려니까 자꾸 틀리네. 당신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친구가 급하게 부르네. 중요한 일이래. 저녁에 와서 할게. 여보. 말리기도 전에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배추를 계속 뒤집었어요. 60포기, 70포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마늘, 생강을 섞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참았습니다. 토하면 안 돼.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양념이 손톱 갈라진 틈으로 계속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정오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혜였습니다. 엄마. 10년 만에 듣는 막내딸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혜야.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도착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엄마도 보고 싶었어. 엄마 건강하시죠? 수술 잘 되셨다며?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김장은 하셨어요? 응, 지금 하고 있어. 혼자 하세요? 아빠는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주고 있어. 열심히 하는데 처음이라 서툴러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은혜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김장을 도와주시다니. 엄마 좋으시겠다. 토요일에 가면 김치 좀 얻어갈게요. 그래, 많이 가져가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딸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오후 3시 양념을 다 만들고 나니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배추를 펼쳐서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1포기, 2포기. 손이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10포기쯤 하고 나니 어지러웠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이번엔 피 같은 게 섞여 나왔어요. 무서웠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김장을 끝내야 하니까요.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늘 많이 했어? 40포기 정도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다 하면 되겠네. 나는 내일 골프 약속이 있는데 저녁에 와서 도와줄게. 골프? 남편은 또 나갈 거예요. 배고파. 저녁은? 양념 묻은 손을 씻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고 찌개를 끓였어요. 남편 상을 차리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물만 마셨어요. 당신은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요.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다 먹고 TV를 보러 갔어요.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워져서 전등을 켰어요.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서 벽을 잡았어요. 간신히 버텼습니다. 토요일까지 은혜 오기 전에 끝내야 해. 이를 악물고 다시 배추를 집었어요. 100포기, 아직 60포기가 남았습니다. 김장 사흘째 새벽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하니까요. 화장실에서 또 토했어요. 이번엔 피가 확실히 섞여 나왔습니다. 무서웠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새벽 6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7시에 일어나 나왔어요. 오늘은 내가 제대로 도와줄게. 끝까지 할 거야. 자신있게 말하더니 배추를 펼쳤습니다.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어색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안쪽 잎까지 꼼꼼하게 발라야 해요. 이 정도? 너무 많이 발랐어요. 조금만 덜어내세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어렵네. 10포기를 하고 나니 손을 털었어요. 손이 너무 아파. 이거 원래 이렇게 아픈 거야? 장갑 2개 껴요. 그래도 아프네. 당신은 어떻게 이걸 수십 년째 해? 대단하다. 감탄은 하지만 계속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20포기를 버무리고 나니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만 쉬었다 할게. 손이 너무 빨개졌어. 물집도 생긴 것 같고. 여보, 조금만. 거실로 들어가더니 TV를 켰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배추를 계속 버무렸습니다. 40포기, 60포기. 손이 떨려서 배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양념이 손톱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참았어요. 80포기쯤 했을 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했어요. 이번엔 피가 더 많이 섞여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일어나야 해.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어요. 마당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90포기, 95포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까?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배추 더미 사이로 쓰러졌어요. 차가운 배추잎이 뺨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막내딸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혜가 벌써 온 걸까요? 엄마는 암 환자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김장을 시켜요? 김장 양념이 흩어지고 대야를 발로 차는 듯 한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도 말도 할 수도 없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버지하고 오빠들은 뭐하고 이제 왔어요. 엄마가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쓰러져 있었던 거야?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은혜의 말을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도 와 있나 봅니다. 김치를 가지러 왔나 봐요. 여보, 여보.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119, 119요.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예요. 맥박도 약하고요.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들것에 실렸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파랬나요? 남편이 옆에서 뛰어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썼어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김장, 100포기, 다 못했는데. 구급대원이 남편한테 물었어요. 환자분이 무슨 일 하시다 쓰러지신 거예요? 김장하다가요. 김장요? 혼자요? 제가 도와줬는데. 처음 해봐서 서툴러 가지고. 구급대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0포기. 거의 다 했는데. 며느리 친정에 줄 김치. 다 못 담갔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코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옆에서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위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시잖아요. 남편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보호자분, 대체 뭐 하셨어요? 이 상태로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탈수, 영양실조, 극심한 피로가 겹쳐 쓰러지신 겁니다. 혈압도 위험 수치까지 떨어졌고요. 남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저도 도와줬는데. 제가 처음 해봐서 서툴러가지고 와이프가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서툴면 안 하셨어야죠. 환자분이 위암으로 항암 중인 거 알면서 김장을 시키신 겁니까?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입을 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환자분,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많이 놀랐지? 안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걱정해 주는구나.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나저나 백폭이는 다 했어? 며느리한테 줘야 하는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처음 하는 일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쓰러진 아내보다 김장이 먼저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3시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두 아들이 병상 옆에 섰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잠겼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김장하다 쓰러지셨다며? 많이 힘드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김장하던 것 어떡하죠? 그것도 김장 걱정이었어요. 큰 며느리한테서 큰아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괜찮으시대?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응, 링거 맞고 계셔. 좀 나아지신 것 같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행이다. 근데 김장은 어떡하죠? 친정에 이번 주말까지 드려야 하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올해 김치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건강보다 김치가 먼저였습니다. 제가 김치 장수인가요? 아니면 김치 만드는 기계인가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아들들한테 말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 몇 포기만 더 하면 돼. 다행이네요. 그럼 아빠가 마저 하세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회사 가봐야 해서 오늘 저녁에 올라가야 해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출장 일정이 있어서요. 아무도 남은 일을 처리하고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픈 나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엄마, 은혜였습니다. 밤새 제 옆에 있다가 잠시 밖에서 미국에 통화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은혜야, 제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내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양념으로 헐고 피 맺힌 손, 갈라진 손톱, 삐져나온 뼈만 남은 손목.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은혜한테 말했어요. 은혜야, 내 엄마가 김장하다가 좀 무리하셔서 그렇지.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 항암약도 잘 먹었고 곧 괜찮아질 거야. 은혜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빠, 엄마 손 좀 보세요. 이게 괜찮아 보여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혜가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딸 앞에서 숨겨왔던 모든 게 들통났어요. 은혜가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어요. 다들 따라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이틀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부했어요.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무리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어요. 은혜가 제 팔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방에 누워 계세요. 그런데 은혜는 저를 방에 눕히고 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은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김치 몇 개 없는데 나머지는요? 남편이 거실에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 내 엄마가 쓰러져서 못 끝낸 거 다 버렸어. 냉장고에 있는 게 전부야. 은혜가 냉장고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전부요? 백포기 하셨다며? 응. 내 엄마가 쓰러지는 바람에. 은혜가 남편을 돌아봤어요. 아빠는 몇 포기 하셨는데요?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한 20포기 정도? 처음 해봐서 서툴렀어. 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가 그 많은 걸 혼자 하셨다는 거네요? 은혜가 다들 거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이 모두 모였어요. 은혜가 제 손을 잡고 가족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양념으로 헐어서 빨갛게 부은 손, 갈라진 손톱에서 아직도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어요. 손목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은혜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엄마는 위암 환자예요. 석 달째 항암제를 드시고 있고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항암제 부작용이에요. 손끝 저림, 구토, 탈모, 식욕부진, 극심한 피로감. 그런데 엄마는 혼자 배추 장만하시고 김장 양념 만들고 그 많은 걸 혼자 버무리셨어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나도 도와줬어.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러서 그렇지. 은혜가 소리쳤어요. 서툴면요? 그럼 끝까지 배워서라도 하셨어야죠. 손 아프다고 TV 보러 가시면서 위암 환자한테 혼자 시키신 거예요? 큰 며느리를 봤습니다. 언니 친정에 김치 드린다고 100포기로 늘리셨죠? 돈 드린다고 하셨는데 주셨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아직 처음부터 줄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엄마 이용해서 친정에 자랑하려고 한 거잖아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큰아들을 향했어요. 오빠는 뭐예요? 도와드린다고 해놓고 회사 일 핑계로 안 왔잖아요.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야, 나는 몰랐어. 내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은혜가 되받아쳤어요. 몰랐다고요? 엄마는 암 환자예요. 그럼 매일매일 아프다고 말씀해야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 걱정시킬까봐 참으신 거잖아요. 아빠는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셨어요? 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무리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셨어요. 설마 큰일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아니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말씀하세요. 참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김치 자랑하고 싶다는데 거절하면 나쁜 시어머니 될 것 같았어. 은혜야, 아빠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처음이라 서툴러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줄 알았단다. 큰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 목이 메었어요. 은혜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는요, 20살에 시집와서 50년을 고생하셨어요. 우리 셋 낳아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 봉양하고 집안일 농사일 다 하셨어요. 은혜가 절규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 살다가 위암까지 얻으셨는데 며느리 친정 자랑으로 100포기 김장을 해드려야 해요? 남편은 20포기만 하고 나머지는 몰라. 엄마는 혼자 쓰러지면서 해야 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사람도 아니었소. 큰 며느리가 울며 무릎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도 저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김장철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침 8시 은혜가 절인 배추를 배달시켰어요. 엄마, 절인 배추 왔어요. 각자 필요한 만큼만 버무려서 가져가기로 했죠? 그래, 고마워.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가 직접 배워서 할게요. 큰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김치 맛은 못 내도 우리 집 김치는 제가 담가야죠. 은혜가 양념 재료를 꺼냈어요. 엄마는 앉아서 알려만 주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마당에 절인 배추 40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에 100포기와는 달랐어요. 각자 10포기씩만 하자. 무리하지 말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이 고춧가루를 섞고 아들들이 물을 채 썰었습니다. 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춧가루 양 이 정도 맞아? 조금 더 넣어라. 간이 싱거울 것 같아. 서툴지만 모두가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이 배추를 펼쳐 양념을 바르는데 작년처럼 엉망은 아니었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잘하고 있어요. 안쪽까지만 좀 더 꼼꼼하게. 알겠소. 남편이 진지하게 양념을 발랐습니다. 정오쯤 은혜가 점심을 차렸어요.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부엌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쉬어요. 은혜가 한다잖아. 은혜가 김치찌개와 밥을 차렸어요. 맛은 좀 달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후 2시 김장이 끝났습니다. 각자 10포기씩 김치통에 담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배웠어요.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 은혜와 남편과 우리 셋이 남았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청소할게. 마당 정리하고 올게. 내가 할게요. 아니, 내가 해. 당신은 쉬어. 남편이 빗자루를 들고 나갔어요. 서툴지만 마당을 쓸고 배추잎을 모았습니다. 은혜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많이 변하셨죠? 응. 요즘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 서툴어도 열심히 하시던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그 일 이후로 남편이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했습니다. 개는 건 아직 서툴렀지만요. 여보, 빨래 어디 넣는 거예요? 베란다에 걸어요. 알았소.
요리만 제가 했어요. 그것도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밥, 국, 반찬 두세 가지면 충분했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지난달 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상태 좋다고 하셨어. 항암은요? 이번 달까지만 먹으면 돼. 1년 됐으니까. 은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남편이 청소를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 했소. 이제 설거지 할게. 고마워요. 은혜가 웃었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 내가 해. 너는 엄마랑 있어.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 노을을 볼 여유도 없었어요. 배추를 버무리느라, 토하느라, 쓰러지느라.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남편이 설거지를 끝내고 왔습니다. 여보, 발 좀 주물러 줄까? 괜찮아요. 아니, 해줄게. 앉아 있어. 남편이 제 발을 주물렀어요.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은혜가 옆에서 제 어깨를 주물렀어요. 엄마, 내년에도 올게요. 매년 김장 때 올게요. 응, 고마워. 밤 9시 은혜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면 말씀하세요. 참지 마시고요. 그럴게. 약속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은 평생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거구나. 내 아픔을 숨기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었어. 남편이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맙소. 5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볼 수 없었던 달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고 남편이 옆에 있고 딸이 손을 잡아주는 이 순간을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일은 평생,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어요.